네, 수요일 정치수다는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이 되면서 국회가 좀 냉랭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이번 그 부결 사태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렴치한 정치를 참담하게 지켜봤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새정치의 이름으로 뒤통수 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이제 이번 표결에서 네네. 여러 지금 서로 책임, 네 책임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국민의당이 그 캐스팅 보트로서 좀 역할을 좀 하면서 부결이 된 것으로 많이들 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의 부결에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좋게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좀 후폭풍이 좀 우려가 될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후폭풍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것은 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라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데, 네. 그 칼을 어떻게 잡고 휘두르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이게 결국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네. 개혁에 힘을 보태면서 제대로 캐스팅 보트를 하면은, 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민의당이 유의미한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번처럼 나도 적폐의 본산인 새누리당만큼 적폐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예. 그 칼이 적폐를 자르라고 하는 국민의 여망으로 만들어진 제3의 정치 세력이, 예. 자신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의원들이 자신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 변명하기 바쁜 것 또한,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거의 압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네네. 이게 국민의당이 부결 쪽으로 기운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에서 유영진 식약처장하고 박성진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이 세 사람의 낙마를 김희수 후보자의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네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해서 협상, 예. 어떻게 보면 거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런 정치적인 거래나 야합, 이런 거와 협치를 구분 못하는, 예. 굉장히 구태 정치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 그 다음에 여의도판에서, 예.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지금 굉장히 오염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상생과 협치라는 것이, 예. 그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치의 본령을 지켜가면서, 예. 서로의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런 야합으로서 지금 비춰지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좋은 의미의 단어들은 여의도에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로 정치인들의 좋은 언어 사용법을 가르쳐야, 예. 되는 거 아닌가. 국어사전의 내용을 다 바꿔야 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네네.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또한, 예.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을 위해서, 예. 많은 시간들이 흘렀잖아요. 예. 그만큼 국민들도 이번 인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상황을 보면은 반드시, 예. 통과시킨다는, 네. 그러한 노력들이 더욱더 있어야 되는데, 네.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만으로 그냥 믿고 진행을 한 것 또한, 예.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아하. 그래도 그 정도는 믿었는데 뒤통수 맞았다, 이제 이렇게 한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건 또한 아니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궁금한 게,
네네. 지금 이렇게 계속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법부 개혁이라든가 독립에 제동을 거는 게 보수야당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김명수 그 대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은 소심 판결과 좀 더 진보적이고, 예.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한 우려 또한 사법부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예. 보수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1타 3피 형식으로, 네. 여러 가지 국정을 제동을 결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서, 예. 자기들 우려하는 것을 조금 더 막아보려는 그러한 의도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네. 협치가 과연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협치라는 것이 예.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상식적 판단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거의 협치라는 것은 싸움을 위한 도구 정도로 전락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예. 과연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가 예. 그다음에 특히나 보수 야당의 행태가 협치를 가능하기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양보를 강요하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이유로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국회가 이렇게 제동을 자꾸 거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우려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결국은 삼권분립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예. 특히나 정치권의 사법부 자체도 예. 스스로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약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예. 정치권에 의해서 입법부에 의해서 낡은 입법부에 의해서 사법부가 흔들리는 부분 네. 여전히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지금 임명동의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특히나 간섭이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저는 이런 우려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박성진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참 고민이 좀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정의당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예.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좀 좋다고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박성진 후보자는 보면 볼수록 예. 앞으로 보건 뒤로 보건 정말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긍정적으로 봐줄 구석이 매우 적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여당 또한 오죽했으면은 청문회 하는 것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그다음에 질문도 되도록이면은 모호하게 피해가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 보일 정도로 예. 박성진 후보자는 새롭게 신설되는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하지 않거나 네. 채택한다 하더라도 부채택으로서 예. 국민들의 반대 의지를 국회가 예.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자진 사퇴, 낙마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우 안타까운데요. 예. 지금 국회가 보수야당이 키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예. 충족하면서 개혁의 키를 잡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에서 다른 정권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이런 인사가 되기를 바랬고, 예. 후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절한 인사들, 아니면은, 인사 과정에서의 허점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우려스럽습니다. 통상 이 정도, 그러니까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전 어떤 그런 후보자들과도 약간 궤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같은 경우라면 본인이 자진 사퇴라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도 뭔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게 오늘까지 지금 이게 끌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래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도 네. 해명할 기회는 준다. 최소한의 예의다. 인선했던 사람에 대한 뭐 이런 지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그런데 답답한 것은 아무리 인선에 대해서 면목을 세워주고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예. 왜 이 정도까지 끌고 오고 박성진 후보자 또한 예.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예.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그다음에 일반적 상식에서 궤를 많이 벗어난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예. 이렇게 낡은 줄을 붙잡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예.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낙마할 거라고 이런 국민들이 볼 때 얼척없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 혹여라도 보수야당과 이제 인사 낙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되는 인사 낙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는 학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도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 또한 국기를 흔드는 매우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에서 철저하게 관련자, 그 다음에 결국은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비켜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 특히나 진보 정치, 이제 정의당의 이제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의 명단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지금 그 명단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새끼친 명단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마 진짜 한 82명만 진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꼼꼼하신 분이 몇몇 사람만으로 제한해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전방위적인 그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수도 있다. 다만 그게 문서로 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분명히 그러한 기조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다고 하면은 알아서 기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알아서 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정원 원세훈 원장을 통하거나 청와대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대통령의 성품을 꼼꼼히 알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권력자의 의중이 그쪽에 있다는 걸 안 밑에 실무자들이 그렇죠. 좀 오버해서 또 진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청와대나 국정원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악용될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이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쉽게 예. 진행이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였습니다.